스님의 뒤를 따라 우리는 얼마 동안 계속 걸었어. 본당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건물 사이에 있는 복도 같은 것을 건너더니 별채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지.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신음소리와 몇 명이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쾅, 쾅 이런 소리가 들렸지. 그것도 제법 큰 소리였어. 별채 문 앞에 도착하자 그 소리는 이제 바로 옆에서 들려왔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내심 움찔거렸어. 스님이 별채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안주인과 안주인을 둘러싼 스님들이 있었어. 우리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 안주인은 그곳에 있었다기보단 뭔가 팔딱팔딱 거리고 있었어. 마치 땅 위에 떨어진 새우처럼 말이야. 누운 상태로 다다미 위에서 어묵처럼 몸이 휘어선 팔딱팔딱 거리고 있었지. 인간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 그리고 때때로 괴로운 듯한 신음소리를 냈어. 나는 무사와 안주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솔직히 전날 밤과는 다른, 하지만 그때와 동등한 공포를 느낄 정도였지. 넋이 나가있던 우리에게 스님은 안주인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 저 여기 있는 거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코지는 버틸 수 없게 되어 일단 밖으로 나갔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는 듯 보였어. 바로 어제 아침에 봤던 안주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우리는 스님께 여쭤봤어. 재령에 성공했었던 게 아니었냐고. 그러자 스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확실하게 재령되었다고 하셨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 탯줄이 그 증거라고 하셨지. 그러자 갑자기 나오키가 끼어들었어. 그렇구나. 내가 본 건 하나가 아니었구나.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얼마 안가 알아챘어. 나오키는 그때 2층 계단에서 그림자를 여러 개 봤다고 하지 않았었나? 스님께서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냐고 놀란 것처럼 되물으셨고 나오키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걸 보고 잠시 동안 침묵하셨지. 그리고 잠시 동안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지금 당장 기둥문이 있는 집으로 가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는 넋이 나간 우리를 두고 스님은 그대로 안주인이 있는 별채 쪽으로 달려가셨어. 우리들은 갑자기 덩그러니 남겨져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러자 별채 쪽에서 여러 스님들이 큰 천에 쌓인 물체로 옮기는 게 보였어. 그 천 안에 든 게 꿈틀꿈틀하고 움직였고 때로는 경련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 안에 든 건 안주인이라고 우리 모두 그리 생각했어. 그대로 온도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망연히 쳐다보고 있었지. 그리고 문득 서로를 마주보고는 순간적으로 무서워져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 그 후로는 딱히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평범했어. 집에 가서 잠시 있자 다른 스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스님은 우리들과 함께 방에 남으셨고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넷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됐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가 TV를 보고 있자 스님께서 오셨어. 우리는 스님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스님은 우리들의 재령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셨어. 어제 말한 대로 우리들에게 씌인 건 한 마리였고 그것이 퇴화를 거듭해 사라진 걸 확인하셨다고 하셨지.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안심했고 하지만 안주인은 재령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셨어. 우시는 건지 화가 나시는 건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죽었냐고 묻자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에 안주인이 마구 펄떡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 지금도 계속 그 상태인 건가? 잔뜩 겁을 먹고 물어보자 스님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실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어. 안주인의 지금 상태는 악령을 재령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셨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안주인의 행한 의식은 이 토지에서 전해지는 아이를 되살리는 의식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고 하셨어. 어딘가에서 이 의식에 대한 존재와 방법을 알게 된 안주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의해 이것을 실행하려고 결심하게 되었지. 여기서부터는 스님의 억측인데 안주인은 이 의식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완성한 게 아닐까 하셨어.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결과는 본래의 것과는 다른 것이 된 거지. 당에는 그것들이 여럿 있었고 그 중에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 이 의식의 결말은 파멸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들은 때때로 그 금단의 영역에 발을 내딛고 말게 된다. 아이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난 어머니가 그 의식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어느 시대에도 있을 법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나오키는 안주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집요하게 물었고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지. 우리들이 스님과 얘기를 끝마치자 남편분이 들어오셨어. 솔직히 그때 나는 섬찟했어. 남편분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확실하게 야위어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들 앞에 오시더니 울면서 사과하셨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남편분의 그런 모습을 보자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우리에겐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며 울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안주인이 불러온 결과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건지 그 후 우리는 몇 번이나 이제 우리 몸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 스님께 확인했어. 그러자 스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지. 그 후 스님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 일단 전날 아침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아저씨가 역까지 동승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가 진짜 수다쟁이라 지금까지 겪은 일 때문에 기분이 울적한 우리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혼자서 엄청 떠들어댔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러더라. 그건 그렇고 아이가 부모를 먹는다니 거미 같은 얘기지. 우린 기분이 뭐 같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혼자 계속 떠드셨어. 너희들 여기서 들은 의법 혹시라도 시험해보지 마라. 다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허허하며 웃으셨지. 우리는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었어. 스님은 우리들에게 진실은 감추고 알려주신 거였지. 의식 방법은 그 결과와 함께 이 지역에서 전해지던 건데 근데 이 아저씨가 알고 있는데 스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개고생을 시켜놓고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숨긴 채 우리에게 얘기해줬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 스님을 믿고 있었던 만큼 뭔가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왔어. 택시가 역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어.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 스님이 괜찮다고 했던 그 한마디도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절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데 전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 일이 있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온 뒤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사건 이후 셋이서 얘기를 나누면 이 말이 꼭 한 번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었어.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오키는 거미를 보는 걸 견딜 수 없게 되었지. 그것의 성장 과정을 봤으니까 말이야. 나는 다행히도 지금은 평범하게 사회인으로 살고 있어. 그냥 약간 어둠을 무서워하게 된 정도?
인간은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운 것도 있는다고 하잖아. 이게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이건 정말로 호일담인데 이 얘기를 다른 친구 2명에게 했어. 둘 다 우리들 셋의 상태를 보고 일단 믿어주기는 했는데 근데 이놈들이 그 후에 재미삼아 그 여관에 전화를 걸어봤대. 그런데 평범한 아줌마가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놈들이 우리들한테 그러더라. 안주인인지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전화 너머로 상대방 뒤에서 까마귀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운다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확인 못하지. 안주인이 무사하든 무사하지 않든 나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낼 용기 같은 건 나지 않았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리조트에서 겪은 일이고 딱히 큰 결말은 없지만 우리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